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오플로우가 말이죠. 유상증자 결정 정정 공지를 9월 24일 날 냈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금감원에서 이오플로우한테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 자, 그럼 뭐가 이게 하자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걸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정정 공시는 9월 24일 날 이제 23일이죠. 네, 9월 23일 날 했고, 23일 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24일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 23일 날 유증 정정 공시에 뭔가 하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하나 소개해 드리니까 이어플로우와 별개로 이거는 대박을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플로우 말씀을 바로 드립니다. 자, 지금요, 일단 그 정정 공시가 9월 23일에 분명히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배심원 판결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약 예정일 같은 경우도 12월 4일로 배심원 판결을 보고 나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배심원 판결에 이어플로우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날짜 정정을 좀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공시가 있고 나서 금감원에서 이어플로우에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하라, 네, 이렇게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자, 요 기재 정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찜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 그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 금감원 그 공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뭐가 하자가 있는지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요. 네, 여기 가만히 보면 유상증자 결정을 이렇게 기재 정정을 해놓고 뭐 어떤 증권 뭐 신고서라든가 또는 뭐 이런 건에 좀 일부 사항이 좀 빠져서 공시가 나왔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증자건과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이제 보면 기재 정정이 이렇게 되고 나서요. 네, 그리고 나서 증권 신고서 그리고 뭐 투자 설명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분명히 이제 이런 그 공시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뭐 그래서 핵심 투자 위험 알림문 뭐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이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그 건들의 요 부분이 이제 빠져서 이제 정정 공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어블로우로 가보면 요거 기재 정정사항만 딱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 서류가 일단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참 해프닝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금감원에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를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죠? 네, 지금 현재 이거는 에코프로 HN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증권신고서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어떤 그 사무적인 실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요것이 이제 보완이 되면 돼요. 그죠? 네, 요것이 보완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금감원에서 요구를 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플로우가 그리고 일단 오늘 5% 정도 하락을 한 것은 그 그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만회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배심원 판결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청약일을 12월 초로 정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만큼 이어플로우가 본안 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배심원 판결을 주주분들이 보고 증자에 참여를 해라. 네.
자, 이런 식의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유가증권 유상증자 정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하튼 그런 건이 있으니까 너무 한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신속하고 바른 정보가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후로 영상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신속한 정보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번호 바뀐 번호로 이 번호로 이후로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재료가 긴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꼭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유료 아니고요. 무료입니다.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건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로 목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질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